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뭐 이런 내용이 빠졌어요. 예. 네, 그 빠진 이유가 일단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에서 꽤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군무원 70명 증언할 때 예. 호남 빼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진보 인사에서도 빼 뭐 연좌제 얘기 뭐 이런 것들까지 나왔죠. 예. 그걸 지시했다고 만약 김관진 장관이 얘기를 했으면 거기 들어갔죠. 영장기재범죄 사실에. 예. 근데 근데 뺐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시 보고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지 않았나. 예. 그러면 사실 뭐 직권남용죄나 군용법 위반 부분이 명백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환은 어려운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MB는 너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 댓글 문제 하나 있고 군무원 70명 증언 그 문제 하나 있고 또 지금 요즘 맨날 유행하는 그 다스. 결국 도곡동 땅하고 다스, BBK까지 연결되는 것도 고발돼 있는 거 하나 있고요. 블랙리스트 있죠. 블랙리스트 언론 있죠. 장악이 있죠. 언론 장악 있죠. 다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그 중에 이제 뭔가 하나 거기다 또 맞아. 그 제1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그것도 국민감사 청구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중에 뭔가 하나가 딱 제대로 걸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죠. 차원외교 있죠. 4대강 있죠.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흉내낸 건 아니고요. 흉내 냈잖아요. 예, 출국 직전에 바레인 출국 직전에 그렇게 기자회견 했다라는 게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예. 사실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껏 MB가 그때 기자회견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특히 이제 야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기자회견 했고 혀를 막 계속 내더라고요. 침이 막 좀 아니 제가 세알해보니까 쏘니까. 7번 혀를 내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에서도 쎄알해봤어요. 거기서만 네. 쎄알해보지 않고. 저도 세알해봤는데 또 예. 그러고 하도 막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뭐 질문하지 마라 의심이 든다 막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나 봤을 때는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뭐까지 칼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한석 기자님. 네. 그 MB 퇴임 이후에 꿈이 네. 백화점을 차리는 게 꿈이었다. 네,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비리백화점이? 비리백화점. 근데 이제 이 검찰의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사라는 건 뭐냐면 역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뿌리부터 내리고 줄기를 뽑고 잎사귀가 나오지만 수사라는 거는 잎사귀부터 찾아서 줄기를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찾아가는 팩트를 역으로 쫓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은 뭐냐면 이제 김태효 청와대 전 비서관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예. 이전에 이미 김관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에 임관빈 군 정책실장이 또 국방정책실장이죠. 구속됐고 국방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 턱밑까지 갔다라는 게 팩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순상 보면 김태효 전 비서관 소환 조사 이후에 신병 처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사실상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사에서 말이죠. 수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적 처벌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두 번째는 도덕적 타격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 타격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의 여론을 흔들려면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수활동비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아프죠. 그동안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갖고 뭐 그게 통치 자금이냐 아니면 무슨 뭐 성형수술에 썼느냐 그런 거에 대한 용처는 확인이 안 됐지만 본인이 특수활동비 국민의 세금을 갖고 직접 받았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타격이 상당히 심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지만 수사로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된 건 없다. 그래서 검찰이 고민하는 부분은 아마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백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보다 안 돼요? 훨씬 나은데요. 김태현 변호사 누구예요? 까먹었죠. 네. 그 전에 여기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었나 원래 봐요. 이한석 기자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보고 뭐 조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일주일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은요. 그러니까요. 100년 전이에요. 네. 10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듣고 있나 김태현? 재판하느라고. 네, 재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서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유독 하베스트 자원외교 정유사죠. 네. 캐나다 정유사.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농협에서 200억 대출했던 문제. 이건 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물어봤어요.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가 될 것이냐 그랬더니
국가 기관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온 140억 다스가 제일 아플 거다. 네. 그 여기 일맥상통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돈이 나오면 그러면은 사실 게임 끝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돈은 안 나오고. 근데 다스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 다스는 진짜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죠? 그게 아니고 왜 이 다스 돈을 받는데 김재수 그러니까요. 총영사가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도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다스가 누구 건지가 명확하게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던 도곡동 땅부터 예. BBK까지 쫙 가는 관통돼요. 거예요. 쫙 한 방에 가요. 한번 쭉. 그러니까 이게 다스 주인이 도곡동 땅 주인이고요. 예. 다스 주인이 BBK 주인입니다. 지금 구조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명확하게 도곡동의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곡동 그러니까 이상은 씨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 저 다스가. 근데 도곡동 땅에 이상은 씨 명인데 그게 제3자 거라는 것까지는 검찰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예. 근데 제3자 그러니까 누구냐? 땅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씨는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 돈이 다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제3자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그 제3자가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제3자 이코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차원이 다른 또 이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된다. 근데 이거는 예. 몇 번 들여다봤어요. 특검도 했잖아요. 그리고 관계했던 검찰들이 그래도 아직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조금 이율 배반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좀 늦게 할 수밖에 없는 다스는 좀 거고. 늦게 가겠다. 왜냐 예. 같은 검찰을 건드려야 되니까. 아직 그 부장이나 검사장으로 있거든요. 아니요, 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뭐냐면, 예.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BBK가 누구 겁니까? 뭐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거기서 한 발을 이렇게 제 건 아니에요. 제가 제 거라고 주장해서 감옥 가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BBK나 다스든 도곡동 땅이든 이런 게 누구 거다라는 걸 규명하는 건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타격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예. 본인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스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받아왔던 자원외교라든지 뭐 그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다스라든지 그런 다른 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니, 140가족원에 직권남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말하는 건 직접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특수활동비 같은 뭐 어떤 금품을 직접 수령 받은 게 있는지 아하. 이게 직접적인 고리가 그렇죠. 나오는 예. 것이 예.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MB가 포토라인 쓰는 거는 원세훈 입에 달려 있어요. 아마 어느 정도는 그렇죠. 원세훈 전 원장이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외로워요. 상당히 외로워요. 우리가 면허 가봤어요? 아니 면허를 저 왜 갑니까? 말도 못하는데 왜 외롭냐면 기본 형이 지금 깔려 있고 추가가 있고 추가 또 많이 걸릴 뜰거 수도 많아요.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두 축이에요. 군 쪽은 김관진이고 예. 이 민간 국정원 쪽은 원세훈인데 원세훈. 검사가 가지고 이쪽은 다 얘기했는데 왜 그쪽 얘기 안 네 합니까? 얘기 하나나. 구조가 좀 다르나? 이상하네. 얘기 안 해서 뭐 구형을 좀 더 많이 할까?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괴로워지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버틸 수 국고 있죠. 손실은 어쨌든 지금 5억 걸리죠. 이상이 10년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뭐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쿨리 바게닝은 국고 아닌데 손실은. 국고 손실이 10년 이상. 금액 5억 따라서. 이상이면 5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검사가 하기에 따라서 원세훈의 입이 열어진다. 열어짐과 동시에 바로 소환입니다. 열어지는 게 문제. 지금 김관진 열어지는 게. 요거만 해가는 좀 어려워요. 김관진만 근데 했을 때는. 백 변호사님 원세훈 원장이 얘기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하긴 할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원세훈 정국정원장은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 구속돼서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제일 괴롭거든요. 바깥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것도 또 세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4년. 그냥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4년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네. 추가 뜰 게 너무 많아. 추가 뜰 게 많아요 지금. 예. 정도원하고 같이 살았대잖아요 서울구치소에 8개월인가 10개월. 그러니까 진짜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못 살았대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추가가 떠서 또 조사를 받고 형이 또 추가가 되면 이제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100%다 얘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장에. 예, 그 일단 구속영장에.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들어갔을 텐데 빠진 거 보면 근데 무언가 뭐 지시 받았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그럼 나 이거 내가 혼자 다 안고 가야 되나? 나만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거기다 잘 못 견디고. 예. 그리고 뭐 김관진 전 장관이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지도를 내놓는다 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그럼 뭐 사실 뭐 더 볼 것도 없죠. 근데 이 수사는 너무나 간단해요. 원세훈이냐 MB냐 부분이고 김관진이냐 MB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가 아주 누구냐. 간단합니다. 수사 검사 저도 뭐 군 검사를 했지만 이거 뭐 거저먹기입니다. 그럼 네가 해라. 아니 뭐 그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진실은 본인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두 사람만이. 그럼 그 진실을 안고 본인이 뭐 무기라든지 이걸 받는지 형을 가중해서 받는지 그걸 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MB 지시나 MB의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혼자만 그런 아니면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에서는 하면 둑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 김관진 쪽에 군인 정신을 위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한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쪽도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 생각이 들고 김관진 다 얘기하는데 원세훈 너 왜 얘기 안 하냐? 그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래 살고 싶은 왜 거야. 구조가 다르냐? 왜 거기가 여기 이래 되거든요. 뭐 질문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사실은. 제가 너무 쉽게 봤네요 검찰 수사를. 아니 그런데 뭐 또 장벽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럼 왜냐면 정도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MB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MB 전문가거든. 뭐 정도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명박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가 예.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축출된 예. 그런 어떤 비운의 황태자였죠. 비운의 형태자였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도원 전 의원의 얘기도 상당히 좀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 결국 그 비밀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비밀이라는 그리고 건 그 세상에 얘기를 없는 거고. 들은 한 변호사가 네. 모르는 변호사인데 연락이 와갖고 다 잘 들었습니다. 보세 품격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도원 정태근 의원이. 근데 그분들이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법률가가 봤을 때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직책상에 이미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흔적은요. 여기 정도원 의원이 말한 흔적은 결제는 안 했죠. 결제는 안 했을 수도 예. 이름 안 썼을 수 있죠. 자기 이름 이명박. 그럼 대통령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 관계에서 공모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공모 관계는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도 안봉근하고 공모로 지금 영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예. 그러니까 일반 개인 회사 정도의 상황이라면 벌써 소환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공모 쪽으로 해서 밀고 들어가서 소환을 하면 그럼 반대쪽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이거 정치 보복 아니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지고 소환을 해야 돼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회사 제가 말씀드린 일반 회사의 CEO의 결제 라인이었으면 일단 벌써 회장은 벌써 지금 구속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네, 그런데 이게 구속됐는데.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에 그 특수활동비 40억 나와가지고 박 전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을 쌍끌이 소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원 의원이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건 일반 회사 기준으로는 이미 흔적이 넘치고도 넘치지만 전직 대통령을 처벌할 정도의 흔적. 그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그 같아요. 가능성은 없어요. 남재준 장관이래. 남재준 원장. 원장이 네. 너 이거 돈 왜 줬냐 특수활동비. 청와대에서 달라 그래갖고 국정 직원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아니 전임 정권 때부터 내려오던 관행입니다 이게. 얘기했죠 벌써.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원세훈한테? 아니,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승호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번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은 원세훈 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 근데 아까 여기서도 전에 얘기했어요 박지원 변호사가. 예, 우리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가 얘기했어. 고대 선배라고 같이 가지 백성문 마시고. 변호사가 네. 얘기했대요. 아니 맞아 그 특정 대학을 자꾸 이렇게 그런 걸로 얘기하는 아니 거 왜냐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 그 동문회 하고 있잖아. 그 이명박 학교가 대통령도. 지금 문제. 이명박 대통령 고대 나오셨고. 네. 예. 아니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례적으로만 4년 정도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도 핵심 신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현재를 굉장히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 아까 전에 뭐 종봉도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감 생활이 재밌다? 재밌지 않습니다. 하면서 유독 하베스트 자원외교 그 네. 정유사죠. 네. 캐나다 정유사.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농협에서 200억 대출했던 문제. 이건 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네. 물어봤어요.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가 될 것이냐 그랬더니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온 140억 다스가 제일 아플 거다. 네. 여기 일맥상통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돈이 나오면 그러면은 사실 게임 끝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돈은 안 나오고. 근데 다스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 다스는 진짜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죠? 그게 아니고 왜 이 다스 돈을 받는데 그러니까요. 김재수 총영사가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도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다스가 누구 건지가 명확하게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던 도곡동 땅부터 예. BBK까지 쫙 가는 관통돼요. 거예요. 쫙 한 방에 가요. 한 번 쭉. 그러니까 이게 다스 주인이 도곡동 땅 주인이고요. 예. 다스 주인이 BBK 주인입니다. 지금 구조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명확하게 도곡동의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곡동 그러니까 이상은 씨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 저 다스가. 근데 도곡동 땅에 이상은 씨 명인데 그게 제3자 거라는 것까지는 검찰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예. 근데 제3자 그러니까 누구냐? 땅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씨는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 돈이 다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제3자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그 제3자가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제3자 이코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차원이 다른 또 이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된다. 근데 이거는 예. 몇 번 들여다봤어요. 특검도 했잖아요. 그리고 관계했던 검찰들이 그래도 아직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조금 이율 배반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좀 늦게 할 수밖에 없는 다스는 거고. 좀 늦게 가겠다. 왜냐 예. 같은 검찰을 건드려야 되니까. 아직 그 부장이나 검사장으로 있거든요. 아니요, 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뭐냐면, 예.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BBK가 누구 겁니까? 뭐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거기서 한 발짝 이렇게 제 건 아니에요. 제가 제 거라고 주장해서 감옥 가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BBK나 다스든 도곡동 땅이든 이런 게 누구 거다라는 걸 규명하는 건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타격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예. 본인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스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받아왔던 자원외교라든지 뭐 그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다스라든지 그런 다른 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니, 백사숙가정원에 직권남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말하는 건 직접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특수활동비 같은 뭐 어떤 금품을 직접 수령 받은 게 있는지 아하. 이게 직접적인 고리가 그렇죠. 나오는 예. 것이 예.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MB가 포토라인 쓰는 거는 원세훈 입에 달려 있어요. 아마 어느 정도는 그렇죠. 원세훈 전 원장이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외로워요. 상당히 외로워요. 우리가 면허 가봤어요? 아니 면허를 저 왜 갑니까? 말도 못하는데 왜 외롭냐면 기본 형이 지금 깔려 있고 추가가 있고 추가 또 많이 걸릴 뜰거 수도 많아요.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두 축이에요. 군 쪽은 김관진이고 예. 이 민간 국정원 쪽은 원세훈인데 원세훈. 검사가 가지고 이쪽은 다 얘기했는데 왜 그쪽 얘기 안 네 합니까? 얘기 하나나. 구조가 좀 다르나 이상하네. 얘기 안 해서 뭐 구형을 좀 더 많이 할까?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괴로워지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버틸 수 국고 있죠. 손실은 어쨌든 지금 5억 걸리죠. 이상이 10년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뭐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풀리 바게닝은 국고 아닌데 손실은. 국고 손실이요. 10년 이상. 금액 5억 따라서. 이상이면 5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검사가 하기에 따라서 원세훈의 입이 열어진다. 열어짐과 동시에 바로 소환입니다. 열어지는 게 문제. 지금 김관진 열어지는 게. 요거만 해가는 좀 어려워요. 김관진만 근데 했을 백 때는. 변호사님 원세훈 원장이 얘기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하긴 할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 구속돼서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제일 괴롭거든요. 바깥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것도 또 세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4년. 그냥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4년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네. 추가 뜰 게 너무 많아. 추가 뜰 게 많아요 지금. 예. 정도원하고 같이 살았대잖아요 서울구치소에 8개월인가 10개월. 그러니까 진짜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못 살았대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추가가 떠서 또 조사를 받고 형이 또 추가가 되면 이제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100%다 얘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장에. 예, 그 일단 구속영장에.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들어갔을 텐데 빠진 거 보면 근데 무언가 뭐 지시 받았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그럼 나 이거 내가 혼자 다 안고 가야 되나? 나만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거기다 잘 못 견디고. 예. 그리고 뭐 김관진 전 장관이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지도를 내놓는다 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그럼 뭐 사실 뭐 더 볼 것도 없죠. 근데 이 수사는 너무나 간단해요. 원세훈이냐
MB냐 부분이고 김관진이냐 MB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가 아주 누구냐. 간단하면 수사 검사 저도 뭐 군 검사를 했지만 이거 뭐 거저먹기입니다. 그럼 네가 해라. 아니 뭐 그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진실은 본인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두 사람만이. 그럼 그 진실을 안고 본인이 뭐 무기라든지 이걸 받는지 형을 가중해서 받는지 그걸 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MB 지시나 MB의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혼자만 그런 아니면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에서는 하면 둑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 김관진 쪽에 군인 정신을 위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한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쪽도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생각이 들고 김관진 다 얘기하는데 원세훈 너 왜 얘기 안 하냐? 그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래 살고 싶은 왜 거야. 구조가 다르냐? 왜 거기가 여기 이래 되거든요. 이거 뭐 질문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사실은. 아니, 제가 너무 쉽게 봤네요 검찰 수사를. 아니 그런데 뭐 또 장벽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럼 왜냐하면 정도원 의원이 뭐라 했냐면 네.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MB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MB 전문가거든. 뭐 정도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명박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가 예.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축출된 예. 그런 어떤 비운의 황태자였죠. 비운의 형태자였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도원 전 의원의 얘기도 상당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사라는 건 뭐냐면 역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뿌리부터 내리고 줄기를 뽑고 잎사귀가 나오지만 수사라는 거는 잎사귀부터 찾아서 줄기를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찾아가는 팩트를 역으로 쫓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은 뭐냐면 이제 김태효 청와대 전 비서관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예. 이전에 이미 김관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에 임관빈 군 정책실장이 또 국방정책실장이죠. 구속됐고 국방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 턱밑까지 갔다라는 게 팩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순상 보면 김태효 전 비서관 소환 조사 이후에 신병 처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아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사실상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 수사에서 말이죠. 수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적 처벌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두 번째는 도덕적 타격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 타격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의 여론을 흔들려면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수활동비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아프죠. 예. 그동안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갖고 뭐 그게 통치 자금이냐 아니면 무슨 뭐 성형수술에 썼느냐 그런 거에 대한 용처는 확인이 안 됐지만 본인이 특수활동비 국민의 세금을 갖고 직접 받았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타격이 상당히 심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지만 수사로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된 건 없다. 예. 그래서 검찰이 고민하는 부분은 아마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백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보다 안 돼요? 훨씬 나은데요. 김태현 변호사 누구예요? 까먹었죠. 네. 누가 그전에 여기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었나 원래 봐요. 이한석 기자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보고 뭐 조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일주일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은요. 그러니까요. 100년 전이에요. 네. 10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네. 듣고 있나 김태현? 재판하느라고. 네, 재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서 들을 그런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뭐 이런 내용이 빠졌어요. 예. 그 빠진 이유가 일단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에서 꽤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군무원 70명 증원할 때 예. 호남 빼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진보 인사에서도 빼 뭐 연좌제 얘기 뭐 이런 것들까지 나왔죠. 예. 그걸 지시했다고 만약 김관진 장관이 얘기를 했으면 거기 들어갔죠.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예. 근데 근데 뺐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시 보고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지 않았나. 예. 그러면 사실 뭐 직권남용죄나 군용법 위반 부분이 명백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환은 어려운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MB는 너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 댓글 문제 하나 있고 군무원 70명 증원 그 문제 하나 있고 또 지금 요즘 맨날 유행은 그 다스. 결국 도곡동 땅하고 다스, BBK까지 연결되는 것도 고발돼 있는 거 하나 있고요. 블랙리스트 있죠. 블랙리스트 언론 있죠. 장악이 있죠. 언론 장악 있죠. 다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그 중에 이제 뭔가 하나 거기다 또 맞아. 그 제1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그것도 국민감사 청구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중에 뭔가 하나가 딱 제대로 걸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죠. 차원외교 있죠. 4대강 있죠.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흉내낸 건 아니고요. 흉내 냈잖아요. 예, 출국 직전에 바레인 출국 직전에 그렇게 기자회견 했다라는 게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예. 사실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껏 MB가 그때 기자회견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특히 이제 야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예. 기자회견 하고 혀를 막 계속 내더라고요. 침이 막 좀 아니 제가 세알해 보니까 쏘니까. 7번 혀를 내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에서도 세알해 봤어요. 거기서만 네. 세알해 보지 않고. 저도 세알해 봤는데 또 그러고 막 하도 막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질문하지 마라 의심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나 봤을 때는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목까지 칼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한석 기자님, 네. 그 MB 퇴임 이후에 꿈이 네. 백화점을 차리는 게 꿈이었다. 네,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비리백화점이? 비리백화점. 근데 이제 이 검찰의 분위기는